네,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가 지난 12일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잼버리 준비 부족과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가 시작되고 있죠.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잼버리 준비기간 6년 중 무려 5년을 날려버린 문재인 정부. 일선에서 예산을 집행하며 조직이 실무를 맡았던 전라북도 등 얼핏 상황을 살펴도 관련된 민주당의 책임이 훨씬 더 엄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친 사고라며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리는 민주당의 뻔뻔한 모습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더구나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할 때 민주당이 어깃장을 놓는 태도를 보인 것을 생각하면 과연 대한민국의 최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맞는지 회의가 들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의 촉구합니다. 최소한 이 정부 들어서 있었던 준비 부족에 대해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집권 세력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자세를 갖는 겁니다. 명성이 자자한 맛집을 인수한 주인이 음식 맛이 없어졌다고 항의하는 또 실망하는 고객들에게 맛집의 전 주인을 탓한다고 해서 지금 주인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압니다. 왜 음식 맛이 없어졌는지. 주인이 바뀐 뒤부터 음식 맛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정치여담여담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민성기 SBS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여야가 여전히 또 예상했던 대로 서로 반대편 탓이다, 내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민성기 논설위원께서 이번 사태를 대하는 여야의 태도부터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이 잼버리 대회가 끝났지만은 총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정치 그리고 행정 여러 분야의 무책임과 무능이 한꺼번에 드러난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그리고 야당도 그렇고 서로 남의 탓할 상황은 아니다. 지금 전부 다 그 국민들에게 회초리를 맞아야 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거 제쳐두고 좀 정치적인 이득이 있다고 그래서 상대편 공격하는 거는 이제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이걸 좀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감사원의 감사도 있을 것이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나 혹은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잘못된 게 뭐고 성찰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따지고 재발을 방지하는 게 더욱 중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도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행사의 파행에 대한 의혹 제기와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잼버리 행사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의 김윤덕 의원은 자신이 침수와 폭염 관련한 예비비를 요구했지만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비 형식의 비상예산이 필요했다. 그 비상예산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걸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기에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 자리에서 여가부 장관과 고성이 오고 가면서 여가부 장관은 필요 없다고 거절했고 저는 강력히 요구했고 그래서 고성이 오고 가면서 제대로 회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파행으로 그 회의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갈등은 예비비 비상예산을 저는 20억 정도 최소 20억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폭우와 폭염, 해충, 벌레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거에 대비해서 긴급하게 해결하려면 비상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고 예산이 없다는 거였고요. 저는 그 문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규명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는 민주당 김윤덕 의원 주장이니까요. 전재수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릴까요? 네. 자, 폭염, 침수, 해충 이것이 사실은 잼버리 기간 초기에
제기된 문제의 사실 핵심 문제잖아요. 예비비를 달라고 여가부에 달라고 했는데 여가부가 안 줬다는 게 이제 김윤덕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진실규명이 필요할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실 규명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상당 부분 취재가 됐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 회의석상에서 이게 바깥에서도 이야기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성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폭염, 해충 뭐 이런 거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여가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미 그 예산이 충분한데 왜 더 필요하냐 이래 가지고 사실상 거의 뭐 싸움 그 회의가 싸움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취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 김윤덕 의원의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이거 따지기 전에 이게 저는 굉장히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천억 원의 예산을 국민 세금을 들여가지고 대통령을 왜 뽑습니까? 그리고 왜 집권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죠? 그것은 뭐냐면 나라 경영과 국가 경영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우리가 책임지고 말하자면 나라 경영과 국가 경영을 해보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약속을 하고 표를 받아서 집권을 해서 집권 여당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책임 정치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집권 여당이 됐고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나라 경영과 국가 경영에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 이미 그 전제가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 뒤에 치러진 국가 행사에 말하자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됐는데 이 난리가 나니까 이거 전 정부 탓이다. 네. 이게 쓸데없는 논란 아닙니까? 당연히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책임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이유도 없고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정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오히려 날도 더운데 국민들 짜증나게 하는 논쟁거리 밖에 되지 않고 이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저는 집권 여당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김윤덕 의원의 주장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해명까지 듣고 박형수 의원님의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가족부는 여기에 대해서 김윤덕 의원이 요구한 예비비 20억 원 편성을 거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자, 조직위에서 6억 원의 예비비를 이미 확보해 둔 바 있어서 이를 우선 집행하자는 의견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박형수 의원님. 네. 네, 지금 그 여가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윤덕 의원은 마치 이게 해충이나 침수 이런 데 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섞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수 대책에 대한 예산은 중앙정부 20억 4천만 원, 그다음 또 지방정부 20억 4천만 원에서 40억 원 가량을 이미 편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자 비상대책으로 2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김윤덕 의원 주장했고 여가부 장관은 6억 원이 이미 예비비로 편성돼 있다. 그러니까 6억 원이 편성돼 있는 예비비를 일단 먼저 쓰고 모자르면은 그다음에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20억 원을 또 다시 마련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지금 여가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 해명이 뭐 사실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가부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가부는 지난번 국감 때 이미 여기에 대한 폭염이나 이런 장마에 대한 이런 대책을 요구를 했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들은 철저히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것이 현 정부에 들어와서 이 잼버리를 개최했으니까 현 정부 책임이다. 또 그 당시 유치할 때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었으니까 문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처음에 그러면은 이 부지 선정이 적절했느냐? 그다음에 부지 선정이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게 편성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적정했느냐? 이렇게 해서 그 예산 편성 그다음 집행 이 적정성에서 전 정부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현 정부 인사가 잘못했으면 현 정부 인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그걸 전 정부 탓이니 뭐 이번 정부 탓이니
언제 유치했으니까 누구 책임이니 이런 공방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형수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런 논리라면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단 하루 앞전에 치러진 행사조차도 전 정부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왜 있죠? 대통령이. 우리가 대통령을 왜 뽑습니까? 집권 여당이 왜 있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치 도덕적으로, 정치 도의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중앙정부의 50% 책임, 뭐 전라북도의 뭐 30% 책임 또는 뭐 사무국의 20% 책임 이런 식으로 따지라고 대통령이 있고 집권 여당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말하자면 예산이 잘못 집행됐다거나 또는 부적절한 뭐 해외 연수가 있었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짚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 정치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책임 정치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국민 세금을 들여서 수천억을 들여서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면 대통령을 왜 뽑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인정하고 넘어가고 그러고 난 뒤에 잘못된 부분들을 찝어가지고 정확하게 신상필벌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 정부 탓이다 이래 버리니까 이게 논쟁이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논쟁이죠. 네, 전 정부 탓이다라고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산을 아니, 의원님은 선정을 하는 그러는데. 과정,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전 정부군, 현 정부군 따지지 않고 그 잘못을 물어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 무한 책임을 진다고 해서 전 정부에서 잘못한 거를 또는 지방 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중앙정부가 다 책임지겠다. 이거는 책임 정치가 아니죠, 오히려.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일들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퇴임하시고 난 뒤에 회고록을 통해 가지고 비가 많이 와도 내 책임인 것 같고 비가 적게 와도 내 책임인 것 같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책임 아닌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회고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비가 오든 안 오든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세상 모든 일이 노무현 대통령 책임이든 아니든 간에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국민들께 무한 책임을 가지고서 책임지겠다라는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바이든 난리든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안 좋은 일만 있으면 언론 탓, 야당 탓, 전 정부 탓, 무슨 시민단체 탓, 5만 가지 것도 전부 다 남 탓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네. 상습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국민들이 안 그래도 경제 민생 어려운데 국민들이 아니 좀 집권 여당이 대통령이 좀 듬직하게 그래 내가 좀 잘못했다. 근데 앞으로 내가 좀 더 잘하겠다. 그리고 야당도 좀 도와주라. 언론도 너무 과도하게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나가면 보는 국민들도 그다음에 비판하는 야당도 아 집권 여당다운 태도다. 자세와 태도는 좀 돼 있네. 이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사사건건 무슨 일만 있으면 야당 탓, 언론 탓, 전 정부 탓을 하니까 국민들이 어디에다가 믿고 의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짧게 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뒤집어 생각하면 됩니다. 야당은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면은 다 대통령이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통령이 그러면은 지금 비가 안 와도 대통령 책임이고 옛날에 우리 왕이 기우제 지내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다 책임져야 된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가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이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 다 섞어서 무조건 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학 개론 책에 보면 여당, 집권 여당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책임 정치를 하는 것이고 야당은 비판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비판을 하는 것이죠. 네, 문제는 요 자리에서는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까요. 그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 제기도 한번 좀 보고 가죠. 자, 조직위가 얘기를 했는데 조직위가 민주당 전북도당 간부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다가 용역 계약을 몰아줬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가시죠. 전라북도 모 업체의 경우 자본금 고작 1억 원으로 2021년에 직원이 단 3명뿐이었는데 2021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총 23억 5천만 원이 넘는 잼버리 관련 용역을 수주했습니다. 이 중 수의계약 총액은 자본금의 5배가 넘는
5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이런 부분은 잘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 선정 과정 및 계약 방식에서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따져볼 예정입니다. 네, 이 의혹은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거니까요. 박형수 의원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자, 의혹의 대상이 된 업체 대표 전북도당 간부 A씨인데 자, 조직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거고 자신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냈더군요. 조직위의 지금 현재 편성 자체가 이렇다고 그럽니다. 한 절반 정도가 조직의 절반 정도가 전라북도 공무원, 부안군 공무원 이렇게 파견 나온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집행위원장이 전라북도 지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약들을 수의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은 아마도 대부분 다 전북도 공무원들이 관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고 이 의혹뿐만 아니라 애초에 지금 기반공사 자체가 지금 지나치게 지금 늦었거든요. 지금 나중에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밝혀지는 바에 의하면은 잼버리 끝나고 난 다음에 완공되는 공사가 지금 수두룩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근본 원인은 지금 갯벌을 매립해가지고 이 잼버리 지금 행사장으로 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있던 그 부지를 쓰면 되는 것을 지금 갯벌이 든 것을 메워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그것을 농업용지로 하는 지금 갯벌 매립 공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 빠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지 매립 공사 자체가 지금 늦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기반 공사가 다 늦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된 것이죠. 뭐 단순히 지금 어떤 업체에게 뭐 얼마의 수의 계약을 했느니 특혜를 줬느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감사원이 이번 주에 이르면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고 또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둘 다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는 좀 이게 믿기가 어렵겠죠. 대다수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장 자체가 독립적인 감사기관의 감사에 충실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보좌기구라고 스스로를 감사원이라는 기관의 성격 규정을 해놨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감사원이 이걸 제대로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립에 서 있지 못한 감사원 감사보다는 국회 국정감사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발본색원 해가지고 거기에 불법이 있다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고 가능하다면 환수 조치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잼버리 대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고 나니까 이 책임을 전북 도라든지 또는 아주 사소한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정조사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새만금 잼버리 지원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원특별법 22조에 보게 되면 정부 지원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이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 기재부 장관,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 집행상의 부정이 있고 불법이 있었다면 이것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지원위원회 책임 또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의원께서 저렇게 브리핑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늘을 보고 침 뱉는 격입니다. 오히려 본인들에게 이것은 귀책 사유가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철저하게 이 부분은 따져 물어야 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다 치러냈습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습니까? 뿐만 아니고 지금 영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소송 청구가 아닙니까? 잼버리의 취지는 뭐냐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야영이고 하나는 교류입니다. 근데 이번에 잼버리 대회는 야영도 제대로 안 됐고 교류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잼버리 취지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1인당 1,000만 원씩 내고 갔는데 전부 못했으니까 이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네, 자 박형수 의원님. 야당에서 요구하는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하고 뭐 동시에 진행하면 안 됩니까? 아니 뭐 저희들로서는 굳이 국정조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국정조사해서 정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거 철저히 가려내야죠. 자 그런데 감사원을 믿지 못하겠다. 감사원이 정권의 하수기관을 믿지 못하니까 그 감사원의 감사는 하지 말고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국정조사는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희들이 여야 의원이긴 하지만은 국정조사에서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조치들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해봤지 않습니까? 여러 번 우리들이가 그 국정조사를 해봤고 최근에 있었던 이태원 국정조사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거기에서 서로 주장만 양쪽이 팽팽할 뿐이지 아무런 결론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까지 시도를 했다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기각당했잖아요. 이 결과는 뻔합니다. 지금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오히려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국정조사를 먼저 하는 것은 정쟁만 자꾸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가 미진하다라면은 국정조사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입니다. 네, 어쨌든 감사원, 감사든 국정조사든 간에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어떤 보완책들이 필요한지는 명명백백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도 보겠습니다. 이 잼버리 파행을 두고 전 정부와 현 정부 책임론이 엇갈리고 있는데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대회 유치 당시에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고 국격 또 긍지를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쭉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전북도민들의 기대는 허사가 되고 불명예만 않게 되었다. 자, 실망이 컸을 국민들,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도민들과 후원 기업들에게 대회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일부에서는 이걸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자, 민성기 논설위원. 네. 문 전 대통령의 이번 SNS 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잼버리 대회를 유치한 그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정치권의 논란 가운데 하나가 전 정부의 잘못이 얼마나 크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소위 여권의 공세도 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도 한번 이를 정리하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물론 그 유치한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 앞부분을 보면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고 그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까 하늘도 돕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나오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잼버리 대회를 실패로 규정하고 전제하고 쓴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전 정부 탓만이 아니라 잼버리 실패의 책임은 현 정부에도 있다. 이런 메시지도 전달하고 싶은 그런 뜻이 담긴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잼버리 대회가 실패다고 규정을 했는데 자, 윤 대통령은 오늘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드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 대통령이니까 야당 입장부터 좀 듣고 갈까요? 전재수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프랑스의 르 피가로, 독일의 포커스, 영국의 가디언지, 그리고 영국의 BBC 방송, 미국의 CNN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전 세계 말하자면 유력 언론들이죠. 이 언론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에서 스카우트 잼버리가 악몽으로 변했다. 국가적 수치다, 한국이. 이게 제가 야당 의원들에도 외국의 다른 언론으로부터 이런 비판을 듣고 싶겠습니까? 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다 이제 거의 뭐 세계 유력 언론들로부터 한참 다 두드려 맞고 난 뒤에 말하자면 거의 전시 상황에 준할 정도의 국가 동원 체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국가 경영, 나라 경영을 하는 마인드에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이건 좀 이게 우리가 60, 70년대로 돌아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을 국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고 대한민국의 한류 아티스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축구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장소를 막 2번, 3번씩 막 바꿉니다. TV 프로그램 예정되어 있는 것도 저 가수들 빼가가지고 TV 프로그램 취소되게 만듭니다.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세계 10위 경제대국
민주주의의 성취를 이뤘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에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가? 국가가 동원하면은 아무리 개인적 능력조차도 국가가 마음대로 언제든지 부르면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세계 언론과 또는 이 잼버리 대회에 참여했던 스카우트들과 그리고 여기에 보냈던 학부모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하셔야지 이게 자화자찬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잼버리에 대한 평가를 우리 내부적으로는 좀 가혹하게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해가지고 넘어간다고 누가 공감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경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번 잼버리 대회에 대한 글에서 이 국민의힘 측은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유체이탈 화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던데요. 저는 뭐 조금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조금 합니다. 우리가 지금 초창기에는 지금 잼버리 대회가 파행도 겪고 했지만은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철수한 이후로는 여러 가지 우리 문화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격을 또 높인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우리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보여줬고 그래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걸 평가하려면은 초창기에는 우리가 이런 혼란을 겪었지만은 나중에 참 국민들께서 모두가 힘을 합쳐져서 이렇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이것도 참 평가를 같이 해줬으면은 균형 잡힌 시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격을 잃었고 뭐가 잘못됐고 뭐 현 정권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시니까 본인이 잊혀지고 싶다고 하시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금 오히려 정쟁의 한복판으로 지금 뛰어들고 계신 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양쪽 대통령,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말씀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가가 총력 대응하는데 이게 뭐 동원을 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동원한다고 해서 지금 응할 어떤 지금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국민들께 협조도 구하고 그러면 또 같이 협력을 하고 그것이 강제가 아니고 그것이 정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은 같이 협력하는 거 이게 국민으로서 또 당연한 도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좀 같이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번 잼버리의 파행 사태. 자, 이것과 관련해서 또 부산 엑스포 유치가 물 건너갔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 얘기인데요. 자, 논란이 된 발언과 해명까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우리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하여튼 여러 기업들이나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거를 역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이었는데 저는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이런 참사가 있었는데 어떤 나라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표를 주겠습니까? 망언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반성하지 않은 여당의 책임 떠넘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11월까지 시간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정부 여당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비판도 좀 수용하고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만큼 강하게 질타를 한 겁니다. 네, 자 민석희 논설위원, 김한규 대변인이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인데 자 부산 엑스포 유치에 찬물을 끼얹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고 이걸 가지고 김한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강하게 질책한 거지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 문제가 된 발언이 나온 그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네. 앵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런 대답이 나왔거든요. 사실 취지로 보면 잼버리 때문에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 상당히 지장이 올 수 있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단정적으로 물 건너갔다고 본다 이렇게 한 거니까 좀 선을 넘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지금 김한규 의원의 태도는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최근 저희 정치권을 보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유행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서로 여야가 다
자기 잘못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파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데 김한규 의원은 이제 초선 의원이고 아주 젊은 의원입니다. 저 지난번 그 재보궐선거로 이제 배지를 막 단 젊은 의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정치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좀 사과하고 내가 이건 실수였다 하고 이 논란을 빨리 매듭 짓는 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재수 의원께서는 공교롭게도 지역구가 부산이십니다. 오늘 일부러 예. 이렇게 날짜를 맞춘 건 아닌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그 우리 대변인의 발언은 단정적으로 저렇게 발언한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회가 되면 뭐 이런 경우는 자신의 뭐 취지가 어땠다, 내 발언의 진위는 그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논란이 더 커집니다. 기회가 된다면 깔끔하게 부족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잼버리 대회가 전 세계인들의 박수 속에서 잘 치러졌다면 11월 중하순에 세계 박람회 기구에서 2030 월드 엑스포 유치 투표가 있거든요. 박수 속에서 끝났다면 부산 엑스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겠죠. 역시 대한민국이다. 역시 대한민국이 올림픽도 잘 치렀고 월드컵도 잘 치렀고 이 월드 엑스포도 치를 만한 역량이 있구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잼버리 대회 완전 조롱거리가 되고 나라 망신 제대로 당했죠. 이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2030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뭐 저기 이 남들이 잘 안 가는 보스니아 막 이런 나라 다니면서 유치 활동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정말로 지금 위기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 잼버리 이 세계 언론이 이 혹평 속에서 치러진 가장 2달밖에 남지 않은 이 투표를 2달밖에 안 남겨놓았는데 이렇게 혹평을 받은 국제 행사를 치른 대한민국을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기입니다. 그리고 부산 엑스포는요. 이번에는 세계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이 4만 3천 명이 왔지만 이 부산 월드 엑스포는 최소 4천만 명, 많게는 6천만 명까지 대한민국을 찾고 부산을 찾는 세계적 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기입니다. 이 잼버리 대회 잘못 치러가지고 큰 위기가 닥쳐왔는데 정부 역량, 그다음에 기업들도 이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역량을 모았는데 기업들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국회의원 외교도 2달 남은 기간 동안 집중해가지고 이 위기를 맞은 부산 엑스포를 부산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정말로 남은 시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여기에 집권여당의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이 나서가지고 의원 한 명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꼬리를 잡고 정쟁으로 해가지고 사과해라, 사퇴하라 이렇게 해서 논란을 지속시키고 논란을 더 크게 만들면 부산 엑스포 유치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이제 논란을 저는 끝내야 된다. 네. 부산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서 간절한 바람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박경수 의원님, 전재수 의원님은 참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일단 논란을 끝내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달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논란을 끝내는 뭐 차원이 아니라 같은 그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점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김한규 대변인의 저 발언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전 세계에서 좀 엑스포에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표했을 때 정치인이나 지도자라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괜찮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이렇게 극복을 했고 잼버리도 처음에는 파행을 겪었지만 우리가 전 국가적으로 이걸 다시 지원을 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호평 속에 잘 끝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엑스포를 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치인이고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물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발언은 정말로 부적절했다. 그리고 또 그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하니까 이거는 지역주의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 발언도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역주의 차원이 아니거든요. 저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김한규 의원이 빨리 이 문제를 사과하고 매듭짓고 정말로 전재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치권, 국민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